자, 오늘 그 수요일에 한 파트 빨리 끝내고 진도를 빼야 되겠죠. 우리 중대 수업이라 타이트하게 가야 되고요. 뭐 시간이 정말 빠듯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알아서도 또 삭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단순 연산은 좀 제껴도 쌤이 뭐 그럴만한 친구도 있긴 한데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제끼지 마시고 단순 연산 정도만 교재를 만들 때 기본 문제를 뺄 수는 없으니까 점검을 하시되 한번 눈으로 읽어보는 수준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 풀어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점검을 해볼 만한 파트는요. 아무래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1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AN 구하기 파트에서 그나마 몇 가지 상황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풀어본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잘 푸시는 것 같고 40번이랑 43번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40번 체크를 해보시면 얘는 이제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어찌 보면은 시그마를 푸는 계산 문제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시그마 연산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여기 쪽에서는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이 계산을 마무리하는 거는 워낙 그 내용이 뭐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AN 구하는 파트를 어떻게 만드는데 얘가 지금 fx를 자, 선생님 뭐 연산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식의 정리는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얘를 정리할 때 뭐 굳이 쌤이 각을 세우면 시그마 안에서는 변수가 누구예요? x야 k야? 시그마의 변수는 k인 거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전개한다는 그 접근을 간다면 물론 그 전체 식은 x가 변수기 때문에 변수 상황이 헷갈리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하게 맞는데 알겠죠? 그것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분명 못 풀었을 거기 때문에 굳이 각을 살려보면 시그마의 계산을 진행할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적는 게 더 내림차순이 맞는 거죠. 마이너스 n분의 2x k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식이 있는 거죠. 지금 시그마 안을 기준하는 거죠. 시그마에서는 k가 변수니까 굳이 각을 살린다면 그 변수의 구분이 잘 되는 친구는 냅두고 풀면 되겠죠. 굳이 각을 살린다면 이런 표현이 맞겠죠. 내림차순이 일반적인 거니까. 그럼 시그마를 푼다면 n제곱분의 1 k제곱 6분의 이거 제가 풀 것이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 분류가 잘 안 돼서 아마 이 문제 높은 친구들은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nx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식 자체는 이제 x에 관한 fx 함수니까 fx 함수 다시 정리할 때는 또 내림차순이 역으로 가겠죠. 알겠죠? 다시 정리한다면 n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날리고 n 날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날려주면은 더하기 6분의 6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fx는 요게 이제 시그마 정리부터 나와야 될 것이고 알겠죠. 요거를 저 상태에서 이제 얘가 말하는 최소값을 an을 하자 라는 건 이제 얘가 그냥 일반적인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최소값이라면 꼭지점을 대입한 값을 얘기하겠죠? 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면 2n분의 n 플러스 1을 대입한 값 요게 이제 an이라는 거죠. 그죠? an을 적용해보면 봐봐 2n분의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인 것이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n분의 n 플러스 1 이게 그 수열의 극한 파트는 아무래도 식을 뭐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만 하면 극한을 처리하면 산수가 쉽게 되기 때문에 뭐 생략을 처리하니까 그렇죠? 식의 구성만 완벽하면 굳이 뭐 통분이나 그죠? 이런 정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음을 또 인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가 an이죠. A.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n분의 1을 곱해서 그럼 얘 날라갈 것이고 여기 n 하나 붙겠죠. 여기도 n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여기에다가 극한을 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 무시하시고 2분의 1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얘도 뭐 필요 없죠. 2분의 1 더하기 얘도 뭐 무시하시면 3분의 1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뭐 그런 계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계산 문제니까 이게 AN 구하기는 사실 뭐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고요.
43번 문제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3번을 가보시죠. 체크해보시고 43번 가볼게요. 일단 좀 해보시고 43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pn의 얘는 pn q. 뭐 43번은 쌤이 ln만 잘 구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죠. 요게 지금 도형적 접근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원 관련된 문제 쪽이 조금 이제 다루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원칙적 접근인 거야. 알겠죠? 원칙적 접근이 뭐냐면 봐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스톱 끊어가야 되겠죠? 이게 한눈에 담아서 뭔가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봐봐. 여기에 대한 직선에 대한 정보를 줬죠. 뭘 줬어? 기울기가 n이다라고 줬잖아. 그렇죠? y는 nx 플러스 뭐 a다 써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직선 정보 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스톱 뭐하는 소리죠? 이 직선이 원의 접선이래. 찬영아? 네. 원의 접선이면 뭐하는 소리야? 사이의 거리. 네. 반지름이다. 네, D는 R을 쓰란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인 것 같다.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시 돼야 될 해석으로 그냥 두 단계를 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할 일이 봐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인 것 같다. 이걸 쓰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분명 A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n을 구하는 게 아니라 n으로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나왔으면 대입해서 얘가 말하는 y절편과 x절편 구해서 거리 구하시면 식은 나오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 접근이 될 수 있겠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풀이를 막힌 친구들은 그냥 얘가 말한 걸 잘 끊어서 직선 세우고 접하면 뭐 뒤로 나와지지. 이게 딱 암기가 돼 있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 쌤이 보통 1, 2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원의 방정식에 어차피 고1 때는 원의 방식 배우니까 그때는 다 자세한 원에 관한 성질을 많이 내는데 2학년 이후부터는요 원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쌤이 그 1학년 기준으로 하면 시험 보면 넘어가서는 요걸 많이 강조하면서 여기 지나가는 여기 선배들 아무나 자꾸 원의 접선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능은 이런 거 지나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완전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그냥 관계식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접한다는 D는 알 쓰는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케어하면은 뭐 계산 과정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나 답을 가는 데 저작물은 없다. 알겠죠? 어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원 관련된 직선 파트는요 우리가 도형적인 접근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이제 도형을 다루는 친구들은 봐봐 직선을 줬어. 얘가 그리고 이런 거 없구나. 직선을 준 상태에서 반지름을 아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요 길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해석을 통해서 풀어낼 친구들은요 도형적인 생각을 해보겠죠. 물론 여기도 가능하지만 식이 아마 좀 길게 뽑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정보를 보면 봐봐 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중심에서부터의 있는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 반지름 알잖아. n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줬냐면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n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 여기서 이게 만약에 해석용으로 도형을 딱 관찰하는 친구들은요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의 수선을 내는 게 먼저 보이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도형은 생각보다 많이 보는 닮음이란 말이죠. 직각삼각형의 수선을 내리면 삼각형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는데 세 개가 다 닮음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닮은 비만 파악되면 뭔가 길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닮은 비의 관측에서 내가 접근을 해봤더니 얘에 대한 기울기 줬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요놈과 요놈의 비율을 준 거 아니에요?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n이라는 건 내가 이 삼각형을 하나만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얘 b가 이 기울기가 n이니까 얘가 1 갈 때 n 올라갈 때 1만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 b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겠네? 이런 비정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만 지금 보이는 3개짜리 삼각형이 1대 n 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인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도형적 관점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죠? 그러면은 봐봐. 요 길이가 n이면 요거 1대 n일 거 아니야. 이 길이가 1이겠네. 그죠? 이 직각에서도 짧은 면이 n이야. 여기 n배니까 여기가 n 제곱이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도형적인 해석을 하려고 딱 들여다본 친구들은 이걸 읽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렇죠? 이걸 이은 다음에 이 삼각형이 눈에 밟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다면은 요 길이가 바로 이 n제곱 플러스 1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에 개입된, 특히 기울기 같은 경우는 결국 비율을 잡아주는 관계니까 그 관계를 좀 인식하는, 알겠죠? 그런 눈도 기를 필요는 있다.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수원에서 지수르고 함수의 직선을 해석할 때는 많이 써먹는데, 알겠죠? 일반적인 직선을 바라볼 때 기울기 자체에 대한 걸 기울기 값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길이비로 자꾸 체크하는, 알겠죠? 그런 눈은 필요하다. 같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AN 구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또 풀을 수만한 문제가 있다면 질문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44번 얘기까지만 살짝 담아보죠. 44번 얘기. 해볼게요. 이게 여기는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여기 미적분에서 공부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보다는, 알겠죠? 그냥 뭐 다양한 수학적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fx가 일단 주기함수고요. 뭐 그래프가 나왔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긴 거죠? 1, 마이너스 1, 반복, 3, 반복. 이게 뭐 직선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은 큰 의미가 없죠. 반복.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줬어요. y는 2n분의 1x 더하기 4n분의 1. 일단 뭐 가볍게 보면 여기 직선을 대면요 0,4n분의 1이 뭐 있지 있겠지. 4n분의 1. 여기를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런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나왔습니다. 교점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접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겠냐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뭐야? 일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수열 문제니까. 그죠? 그냥 이 직선을 바로 그려서 이렇게 교점이 몇 개지? n에 관한 식으로 잡아내는 거죠. 알겠죠? 요게 물론 해석 실력이 제일 좋은 친구의 접근이겠죠. 만약에 그걸 도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발견도 추론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잡혀 있는 거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성적 제어를 하면서 판단해서 들어가야 돼. 이게 직선을 n에 관한 식으로 줬으니 그래프는 짜져 있고요. 예를 들면 n번째 상황을 잘 그려내서 잡아내서 일반항을 탁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게 제일 베스트 거예요. 그게 안 되고 2차 대응이 있어야지. 어차피 수열 문제일 거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규칙이 보이겠지. 제 규칙이 안 보이면 어떡하죠? 푸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시계 모양을 보시면요. 약간 그나마 의지할 때 좀 있죠. 얘가 극한문제니까 n이 무한으로 n분의 an이면 아마도 an이 n에 관한 몇 차 시계의 확률이 높다? 1차 시계의 확률이 높다. 그 말은 아마 발견 추론한다면 등차 수열의 확률이 높다.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져가겠죠. 알겠죠? 왜냐면 극한 시계에 어떤 답이 나오는 구조가 워낙 뻔하다 보니까. 알겠죠? 오케이? 쌤 저번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an 구하기 문제에서 이런 식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얘를 구해라. 근데 이 an은 또 상황을 주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an인데 얘를 구해라. 그럼 아마도 an의 형태가 어떤 확률이 높다? 부분분수의 형태를 갖거나 아니면 등비수열일 확률이 높다. 왜? 무한급수는 어차피 그 두 가지 말고는 그 수렴하는 경우를 만들기도 빡세. 알겠습니까? 수렴은 특이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얘네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극한이 워낙 나오는 상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알겠죠? 답이 나오는 구조가.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건 좋은 거죠. 그럼 얘를 만약에 일반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y 절편이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어버린 이쪽은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여기가 이 꼭다리를 어디를 지나냐의 문제인 건데, 그렇죠? 이런 류의 문제는 상경함수 할 때 많이 했죠. 이렇게 출렁이나 하면서 직선 딱 돼가지고 교점 계속. 그렇죠? 그럼 포인트가 뭐죠? 여기 높이가 얼마야?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접근을 아는 친구들은요. y가 1일 때 x 값을 먼저 구하죠. 그게 아마 핵심일 거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y가 1일 때 x 값부터 구하면요. y가 1이면 일단 쌤이 요걸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다가 여러 문제에서 실전에서 일반적에서 도전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버리고 발견치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그걸 언제 자기의 풀이 능력을 알고 언제 선택하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시간이 실력인 거야. 알겠죠? 이런 체크는 기본인 거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면 일반적 해석을 도전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요 키포인트 알아야지. 얘가 1일 때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2n분의 1x 더하기 4n분의 1이 1이 되려면 4에 곱해버리면 2x 더하기 1이 4n인 거니까 2x가 4n, 뭐하는 거야? 2x가 4n 마이너스 1인가요? x는 2n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됐습니까? 그럼 2n 지점보다 0.5 작은 부분에서 위에 다 찍혀있네. 그쵸? 그럼 얘를 찍어보면은, 봐봐. 2n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렇게 치고 가다 보면, 얘가, 글을 좀 지우긴 해야 되겠네. 얘가 가다가, 점점점 가다가, 2n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n일 것이고. 그죠? 여기가 뭐 2n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 얘가 말하는 그 꼭대기는 여기 찍겠네. 자, 됐습니까? 직선이 아마도 뭐 이렇게 생기는 벌어지긴 하겠죠. 그죠? 그러면 봐. 2n 기준에서 지금 찍어보시면 봐봐. 0부터 2까지가 2개가 나오고요. 4까지가 2개가 나오고요. 그죠? 6까지도 2개가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2n을 기준하면 여기까지 몇 개 남겠어? 여기까지 2일 때 2개. 일단 얘 빼고. 그죠? 2일 때 2개, 4일 때 4개, 6일 때 6개, 2n개 나오겠네. 거기에 저 왼쪽에 한 개 더 있잖아. 플러스. 되겠습니까? an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긴 하네요. 그죠? 2n 플러스 1이다.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입해서 끝. 오케이? 요게 일단 베이스긴 한데 이제 이거는 다행히 또 쌤 기준에도 일반화 해석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쌤도 이거 도전하다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버려야지. 물론 그게 실력 도전을 어떻게 하겠어? 자기 자신 아니까 문제를 읽자마자 아는 거야. 1부터 대입하자 이렇게. 중요한 건 1부터 대입하는 그 친구 생각이 일반화할 생각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왜? 일반화를 요하는 문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입이 안 될 거야. 그럼 시간 낭비하고 시간 날리는 거죠. 점수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는 하고 있냐? 쌤이 아마 수능용 문제 그 풀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냐? 그냥 들어간 거냐? 이건 다른 실력이야. 알겠죠?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풀든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든 다 잘 푼 건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냐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형 구하기는 다양하니까 뭐 다른 것들은 또 대입을 개별 문제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51번도 조금 힘든 점도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51번입니다. 이게 지금 그 수열의 특강 같은 사실 기본 구성에 대한 계산은 종류가 별로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그냥 이제 틀을 안 잡아주고 AN을 너네가 구해서 LN을 구해서 그냥 계산해라 뭐 이런 계산 문제를 다양하게 깔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원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죠. 원이고요. 원이 두 개네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왜? 웬일이야?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요. 51번입니다. 마찬가지 LN만 구하면 해결되겠죠. LN만 구하면 보시죠. 그리고 이미 무한급수 문제니까 기대감이 있겠지. LN이 아마도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시 제곱을 날리면 부분분수식이 나올 수도 있고 등비수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야. 보시죠. 원이 있는데 반지름 1이고요. x축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있답니다. 반지름은 같이 1인 거죠. 여기서 평행이동 했대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공통연의 길이 구해라 이 말이죠. 요 또한 이제 원 관련 도형 접근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뭐 가볍게 풀만한 문제긴 하죠. 봐봐. 결국 나한테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그죠? 뭐 이어적으로 해야지. 이웃이면 반지름 1. 얘는 확실히 쉬운데 1.
만약에 봐봐 이걸 있는 작업 자체를 안 하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이거 혼나야 돼. 알겠죠? 원은 당연히 중심에서 이어줘야지 일단.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거 수직 이등분 하지 않니? 수직 이등분 아닌가? 잠깐만요. 맞지 않아요? 뭐 1, 1이니까 이등변이 맞으니까 그렇죠? 수직으로 내렸을 거니까 수직 이등분이겠네. 이거 1분 1이네.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왔네. 요 식의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그렇죠? ln은 2배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을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여기 식을 봤을 때 이게 또 이거 뭐 단순한 얘기겠지만 얘를 또 거기 굳이 막 우겨 넣지 마시고 알겠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n 제곱 ln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 루트가 짜증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예 이 식을 구하는 게 낫죠, 먼저. 그럼 되게 많지. n 제곱 곱하기 얘 제곱은요 4가 하나 있고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일 거니까 n 제곱을 전개해 주시면 4에 n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거기다가 그냥 통으로 넣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굳이 그 시그마를 끌고 가면서 그 안에 우겨 넣어가지고 루트 상수하고 하는 것보다 알겠죠?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서 식을 좀 순서를 바꾸면 알겠죠? 나중에는 편할 겁니다. 이쪽에 워낙 계산 문제잖아요. 상수 들어온 거니까 알겠죠? 또 넣어버리면 뭐 모양은 잘했나 잠깐만요. n제곱 맞지? 모양은 아마도 또 부분문수 모양이 나왔으니까 뭐 안정감은 느껴지겠죠, 알겠죠? 뭐 대입해서 부분문수하고 처리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19페이지로 가시죠. 1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뭐 풀어온 거 보니 56번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56번입니다. 자, 등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등비 수열 B에 대해서 초항이 둘 다 1이고 뭐 이사시간 좋네. 정리 좀 할까요? 이게 약간 풀이가 부담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일반항을 적어 놓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얘가 공차는 안 나와 있으니 B에 초항이 1이요? D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게 쓰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B에는 R이 안 나와 있으니 R이 N-1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은 적용을 했고요. 초항은 그 다음 A2 곱하기 B2가 1이다. 이게 뭐 등차 등비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성질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산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번째 항은 뭐야? 1 플러스 D 플러스 1 곱하기 R이죠. 1이다. 뭐 이 정도 안 챙겨놓고 관계식이니까 뒤에 관계식 한 개만 더 나오면 해결되겠네. 그죠? 자 밑에 보시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우리의 예상대로 부분문수 하나, 등비수열 하나, 그죠? 각각 풀리는 두 가지 무한함수 줬으니 정리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플러스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다. 얘가 이란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뭐 결론은 얘가 지금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정확히 구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아마 꼬였을 수 있습니다. 아예 다 풀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R을 구하고 D를 구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니까 알겠죠? 여기서 그럼 봐봐. 일단 하나씩 얘기할게요. 문법을 풀 때는 이게 뭐 부분을 쓰는 거죠. 여기서 또 요 피를 풀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푸는 걸 체크해보면요. 식을 꼭 대입해서 푸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일단 추천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점화식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식이 생각보다 많이 꼬여있는 문제를 일부러 냅니다. 얘들. 그럼 보통 점화식으로 다루는 게 약간 부담되거나 싫은 애들이 있어. 그럼 일반항의 모양이 나오면 일반항의 식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식으로 짜고 싶은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이 향후 만나게 될 문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대로 가보면 이 정도의 점화식으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얘 빼기 얘가 이제 B-A 그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이게 등차수니까 D일 거 아니에요. D분의 1이랑 튀어나오죠. 시그마 N 1부터 무한까지 여기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그죠? 이것도 풀어보면 요거 대입하면 위에다 쓸게요. D분의 1이 있고 대입을 해보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 있을 거고 플러스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 있을 건데 바로 뒤에 사라지는 거 보니 앞에 한 개 남을 건데 뒤에도 한 개가 남겠죠.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서 A 무한대분의 1 같은 게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건 뭐 잘못된 표현이지만 A 무한대는 이제 뭘 체크해야 돼? 공차 체크해야지. 공차가 0보다 크니까. 물론 공차가 0보다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이너스도 계속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 0 되겠죠. 그 다음 뭐 공차가 양수면 어쨌든 얘가 여기로 커질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0 되겠죠. 어차피 0이야. 무한대로 뭐 뒤에 0이. 그럼 결국 얘만 남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값의 결과는 얘가 A1이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D분의 1만 딱 남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 얘는 D분의 1 한 개만 남는 플러스.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등비수여야 되니까 얘도 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걸 통해서 먼저 적어놓는 게 뭐가 좋을까요? R이 마이너스. 그렇죠. 좋아. 이걸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문제는 뭐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야 돼요. 등비수를 수렴하는 게 항상이 아니니까, 알겠죠? 항상 공비가 이 범위였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1-R분의 초항이 1이겠죠. 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D와 R 있는 판이 두 가지씩이 적기 때문에 연립을 하시면 D와 R이 나오겠죠. 그걸 구해서 무한 등비급수 처리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되겠다. 이해되겠나요? 네. 수정을 쓱 보니까 일단 여기에 어떤 계산 능력이나 무한급수 연산 능력은 요거는 뭐 크게 까먹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니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한번 풀어주세요. 62번 체크 한번 하고 뒤로 가시죠. 62번 한번 풀어봐. 62번은 너무 빨리 푼 친구는 63번도 한번 풀어봐. 시간 정도 나중에 시켜보고. 62번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반에 있죠? 손대지 않고 답을 바로바로 뽑아주는 귀신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63번도 같이 풀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친구들이 많아서 62번 네. 그 다음은 풀고 있어요.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이 많습니다. 잘해요. 다 풀었어. 대단해 역시. 내가 문제 쓰는 시간보다 푸는 시간이 빨라. 귀찮으면 식만 줘보자. A는 1일릭, B는 1일릭, C는 1일릭. 딴소하지 말고. 그럼 되지 뭐. 인지가 없어. 잘못 가져왔어요. 같이 봐. 이따가 복사해줄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너무 쉬운 게 갇혀 살지 마시고 일단 이수로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볼까요? 자, 이게, 자,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뭐, 책만 나오면 되니까, 뭐, 답까지 뭐 확인은 나중에 되니까, 알겠죠? 풀이 적분만 체크해보고 같이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쌤이 아마 필기장에 하나 체크해놓은 게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형에서, 이게 등비, 시그마, 무한급수에서, 이건 자주 만드는 패턴 중에 하나라서, 등비 수열을 넣고, 여기에 이제 주기성 수요를 박아놓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성이 만약에 n개가 가정하면 선생님 뭐 정리해놓은 거 이렇게 틀리지 한번 했어요. 왜냐면 얘가 내신을 워낙 자주 내고 모의고사 하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 공부를 하면 하고 넘어야 될 내용이라서 어차피 얘도 그 무한등비 급수의 결을 띠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 적어놓기로는 초항은 어차피 무한등비 급수라면 초항과 공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초항 같은 경우는 이 n개마다 반복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 n개의 합을 초항으로 잡아라. 이렇게 뭐 틀을 잡아놓긴 했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해야죠. 수능용 공부를 한 거니까. 그 다음 공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있는 공비가 R이 잡혀 있을 거니 그거에 대한 n제곱을 공비로 사용하면 된다. 공식이야. 1-R분의 초항일 거니까 이걸로 이 판을 짜면 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 이 무한급수 파트의 하나의 어떤 성격을 갖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뭐 골격의 기준이 얘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봐봐요. 뭐 그 여기부터 쭉 가는데 이게 뭐 모양을 보면 3분의 1이고 얘가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1 곱하기 3분의 1의 상승이고 이걸 여러분 쓸 필요 없지만 여러분 눈이 이제 기다리겠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기성의 수열을 더 곱해놓은 이런 형국인 거죠. 앞쪽에는 1, 2 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걸 더할 때 이게 2개짜리면 홀수 번째 합만 다 더하고 짝수 번째 합을 다 더해서 둘을 더해주는 거 물론 아주 잘 푼 거죠. 알겠죠? 왜냐면 그럼 전체 합이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건 아주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2개씩을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성이. 그러면 얘를 초항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가 공비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3분의 1의 제곱이 공비였죠. 9분의 5가 탕탕 나올 거니까. 9분의 5가 탕탕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을 묶어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1-9분의 1분의 초항은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돼버리면 그 등비수는 어차피 R을 곱해가면서 커져가는데 얘가 반복이 되니까 얘를 묶어버리면 그 주기가 되는 그 항의 개수만큼의 공비의 그 거듭 제곱이 나와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럼 묶어치면 좀 편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식의 구성을 이렇게 묶어서 체크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 눈을 봐봐. 여기에 들이댔어. A를 구하래. 그럼 일단 등비 수열이잖아. 그죠? 이거 주기성 있는 수열 아닙니까? 이거 주기 몇 개짜리죠? 4개. 주기 4개짜리죠. 그죠? 왜? 뭐 코사인 2파이분의 x라고 보면 되겠죠. x가 변수니까. 여기 n이 변수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 x의 주기는 그죠? 4니까. 얘는 뭐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주기 4개 맞습니다. 그럼 4개짜리 주기 함수와 등비 수열의 무한급수가 엮였어. 이런 식 버전의 4개짜리 형태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초항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 1은 뭐 코사인 2분의 0이지만 그냥 쓰기만 할게요. 2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코사인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승 코사인 2, 3파이 이것도 0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4제곱 코사인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초항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 4개씩 묶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놈의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4제곱 16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그럼 답은 1-4분 초항에 풀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구조의 유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유형이냐면 우리가 등차수열 배울 때 등차수열 SN의 최대값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었어? 뭐 선생님 필기자에 남겨놓은 멘트로는 부호 변화 직전까지 합. 알겠습니까? 부호가 바뀌어버리기 전까지 합이 최대한 쳐서 나오는데 등차수열은
등차수의 합을 넣을 때 이제 그런 문제를 항상 같이 염두에서 공부한다네요. 되겠죠? 모든 게 깔려있는. 얘도 마찬가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 관련 문제를 정리하면서 뭐 모든 교재에 깔려있는 주기성의 결합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합 문제는 워낙 유명하니 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C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무한 등비급수네. 주기 몇 개예요? 이거 주기 몇 개예요? 두 개짜리죠. 이거 x라는 눈으로 봐야 돼. 어차피 6분의 파이는 이게 함수로 오면은 x축 이동이니까 주기에 영향 안 주고요. 얘가 주기에 영향 주잖아. 얘 때문에 이건 주기가 2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초항이 1, 2 대입한 둘의 합. 공비는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을 이 정도는 워낙 유명한 유형들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놔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눈을 보더라도 얘는 이제 위에나 아래 거랑 같은 패턴이야, 다른 패턴이야?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눈이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예. 얘는 다르죠. 야, 여기 등비수열이 어디 있어? 없죠. 여기 등비수열 있잖아, 여기. 그잖아. 여기 주기성 있잖아, 여기. 등비수열의 주기로 곱해놨잖아. 뭐 n승이 있다고 등비수열 여기도 n이 있는데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죠. 알겠죠? 선생님 이건 뭡니까? 나도 몰라. 이건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어떤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돼? 시그마에서 내가 모르는 식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 그런 어떤 카테고리들 분류가 지금은 좀 명확히 돼 있어서 알겠죠? 빨리빨리 다음 파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빨리 잘 봐야지. 아니잖아. 넘겨야지. 그럼 그냥 이거 시그마 문제인 거야. 원래 무한급수에 볼 때 있는 문제는 그냥 시그마 문제예요. 시그마가 기본 베이스잖아. 알겠죠? 그럼 시그마 쪽에 또 우리가 그 필기장 정리를 가면 시그마 계산, 물론 필기장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기장 가시면요 시그마 계산에서 1번 3차 이하의 다음 식은 그냥 공식을 쓰면 되고 지수식은 등비수의 합을 쓰면 되고 출자 계산에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분모와 고배로될 때면 분모를 쓰고 루트 플러스 루트 분의 1고 유리화를 하고 그죠? 로그랑 같이 나와 있으면 풍분히 약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출자 계산이 나오고 그 외는 그냥 대입해서 더해라. 왜? 규칙을 잘 발견하면 돼. 그럼 끝이란 말이야. 얘는 그 외지 처음 봤으니까 대입해 그러면 알겠습니까? 대입을 해서 저거 규칙을 발견해 무한등비급 쓸 거야. 뭐해? 끝 되는 거죠. 알겠죠? 쌤 대입을 했는데 규칙이 안 보이는데요? 둘 중에 하나지. 언어는 하시고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나 보지. 여러분 잘 하시잖아. 그렇습니까? 정리 똑바로 차로 대입하시고요. 두 번째 규칙이 있으나 본인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어째 풀이에 의심하지 마. 대입이 아닌가? 아마 맞을 거야. 보통 풀이는 맞는데 본인이 자꾸 다른 데를 의심한단 말이야. 더 잘 찾고 산수 정확히 잘 하신대요. 알겠죠? 그쪽을 의심하지 마시고. 물론 거기 풀이를 의심 안 하려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원칙이 정확해야죠. 지금 시기쯤 되면 원칙이 이제 흐려질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처음 개념 배울 때 보면서 풀고 기억이 안 나니까 막 풀고 하면 지금쯤 되면 이제 폼이 갖춰지죠. 선생님 이거 풀대요 뭐 이러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로 땜빵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죠. 왜? 문제로 땜빵치는 영역이 있고요. 잘 안 건드리는 아주 미세한 개념으로 채워줘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계속 구멍이 커질 거야. 그 구멍을 지금 빨리 잡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구멍 때문에 결국 당할 거야. 왜냐면 지금쯤 슬슬 그 구멍이 생길 건데 지금 수능까지 한 120일 남았다면서. 110? 그러면 구멍이 커지기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문제로 땜빵치는 친구들은 자주 나오는 것밖에 안 보잖아. 이미 자주 안 나오는 거 이미 미세하게 구멍이 균열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 균열을 만약에 정말 풍부하게 문제를 풀어서 메워지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 모르죠. 본인도 모를 거니까 어디가 구멍이 있는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개념, 필기장이 우리 학원에서 개념 전략 친구들은 필기장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개념 전략 교재가 있어. 교재 봐 그러면. 읽어봐 그냥. 자기가 개념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읽어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풀세트를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필요한 노트 정리하세요. 필요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또 언젠간 또 날아갈 거니까. 알겠죠? 120시간에서는 많이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경계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아무튼 이런 주기성과의 결합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등비 수열과 급수 조건으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무한 수열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계산, 성질. 여기는 성질이 그렇게 강한 게 없어. 잘 안 건드려. 여기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 계산 문제거나 AN을 구하는 게 빡센 문제거나. 그러면 선생님 AN을 구하는 빡센 문제 어떻게 대비합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정리할 결이 없어. 왜?
단원이 없잖아 거기는. 그잖아요. 대부분 수열을 잘하면 되긴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무한급수 넘어왔어. 또 계산. 계산은 지금 보니까 다 잡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 그치 잘 내지 않는, 얘도 잘 내지 않는 성향이야. 알겠죠? 잘 내는 성향은 아닙니다. 잘 내지 않는 이런까지는 챙기고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N 구하기 던질 겁니다. 왜 무한급수 계산도 부분분수 잘하고 무한 등비급수 공식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산수 잘하면 못 풀 문제는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난이도를 어디로 올려? 또 AN을 그냥 조잡하게 내는 거야. 이상한 상황을 주고 AN 구해봐라 뭐 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방식의 조건분류. 조건분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좀 나와 있어서 66번이나 이런 게 이제 기출된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를 잘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야겠죠. 뭐 이런 그 분류하는 기준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수렴을 할 것이고 1 마이너스 R분 A로 수렴을 해. 라는 개념 하나면 충분한데. 예. 근데 문제를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어렵게 잘 짜니까 이거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운용하는 쪽에 요즘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내가 모르는 개념 때문에 푸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지 못할 뿐인 거죠. 알겠죠? 그쪽에 강화된 문제가 최근 들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되게 미세한 스킬, 뭐 교육과정 없는 미세한 스킬들 많이 확보하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시대가 그쪽과 많이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건 그냥 똑같은 그냥 교과서 수준의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 쌤이 그 모 친구한테 이제 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 질문을 한번 받긴 했는데 당연히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알고 있고 잘 쓰는 친구 사용하면 좋죠. 다만 그게 꼭 필요한 문제가 기출될 수는 없습니다. 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더 세게 들어가드리면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꼭 써야지만 효용성이 높은 문제가 킬러급, 준킬러급은 절대 나올 수 없음을 미리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는 정말 잘못 출제한 거고. 얘네들 교육과에서 날릴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분명 그걸 사용하지 않은 채 그 3차 방정식 세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준킬러나 킬러급 문제가 더 잘 보일 거야. 왜? 교육과정은 거기에 준하고 있을 거야. 이런 게 되게 미세한 문제들을 틀리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수준은 사용하고 있더라도 알고 있는 거 안 쓸 필요 없잖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방향성은 다름을 뭐 미적분으로 얘기하면은 백악이나 반각 같은 거겠죠. 같은 이유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도 전혀 분방합니다. 알겠죠? 다만 알면 적용할 때 좋은 문제 존재할 수 있겠지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공부해 주세요. 자, 아무튼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우리가 그 무한급수 계산까지 정리하면 성질대로 여기 뒤에 나왔으니까 간단한 유형 하나 처리하죠. 여기서 이제 이건 유형이죠. 선생님이 여기 무한급수 유형을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무한등비 수열과 식으로 쓸게요. n이 무한으로 할 때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 얘와 시그마 저번에 얘기했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 얘네들의 수렴 조건을 따져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한글로 읽으면 이거 이름이 뭐야? 무한 등비 수열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요? 무한 등비 급수 그죠? 급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데 요 놈의 수렴 조건이 뭐였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렇죠? 는 들어가고 얘 1대도 수렴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초항이 0인 경우는 꼭 챙기시고 알겠죠? 또 이렇게 또 엄한 데서 뭐 이런 거 하나 안 챙겨서 3점 가서 날리지 마시고 알겠죠? 아무튼 여기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면 되고 초항이 0인 경우는 다 0이니까 수렴을 하겠죠. 뭐 이거 두 개의 범위 체크하는 문제 유형은 그냥 뭐 체킹을 한번 해라 라는 정도로 문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 선생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한급수 성질로 가시죠. 쉬는 시간? 벌써 시간이 어떻게 됐어? 10분 하셨다가 쌍절주도 나가겠습니다. 10분간 우진아 미안한데 야 이거 눌러야 돼. 아니 딴 거는 딴 거. 잘못 받았어. 자 이제 갑시다. 자 이제 무한 그 수행강 파트는 자 조용. 자 이제 무한급수에 조용 이 갑니다. 무한급수의 성질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주목.
여러분 무한급수 성질은 수능 기준 하면은 한 가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신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대우명제나 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얘기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한 가지가 뭘까? 리미트? 아 맞죠. 리미트 0.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소통하죠.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그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A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게 또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뭐 저거에 대한 대우도 참이고 역은 거짓인데 역에 대한 발레는 n분의 1과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까지도 정리를 좀 하고 수렴 발산도 파악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뭐 수능 쪽은 아무래도 범위가 넓으니까 알겠죠? 이거 하나만 잘 집중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요 정도 두 분류면 될 것 같아. 뭐냐면 봐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간단하게 뭐 대략 쓸게요. 2025년인가요? 벌써 25년입니다. 아무튼 아직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보여야 되겠어. 방금 얘기했던 머릿속에 안 쓰더라도 선생님이야 뭐 써야지 설명이 되니까 안 쓰더라도 AN이 0으로 가는 소리구나 를 보면서 뭔가 식을 관측을 하겠죠. 체크를. 알겠죠?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서 등기수열 AN이 이렇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공기가 마이너스를 그렇죠. R이 마이너스가 1 사이면서 1 마이너스 R분의 A가 2025라는 식을 줬구나 라는 이렇게 접근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냥 그 툴을 좀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AN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도 물론 AN의 극한은 0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니까. 알겠죠? 등비란 멘트가 다 들어가는 순간 어차피 AR로 조질 수 있는 상황을 줄 거니까. 그러면 힌트를 2개 주면 그냥 일반항이 나와버리겠죠. 알겠죠? 그런 식의 계산 문제일 수 있으면 알겠죠? 같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두 얘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문제를 아예 안 풀고 넘어가기 그러니까 한 개 정도만 78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아닙니다. 83번을 풀어보세요. 83번. 여기 1번 드리겠습니다. 83번. 풀어. 2분만 드릴게요. 네, 같이 보시죠. 요것도 마찬가지. 시그마에 대한 얘기겠죠. 무한급수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 봤을 때 일단 규칙부터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시그마에서 배웠던 대로 시그마로 만들기가 먼저일 것 같은데 여기 구성을 보시면 AN 플러스 AN이 있고 여기 변하는 숫자부터 볼까요? 여기 3이네. 3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얘가 분수인데 그죠? 분수식이 어떻게 돼? 이게 1분의 1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1분의 1 뒤에 있는 4분의 3 3은 마이너스 7분의 5를 가겠죠. 그죠?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 K번지수 찾는 문제니까 뭐 따로 봐야지. 분모 같은 경우는 공차가 3인 등차수예요. 그죠? 3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2n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얘가 수렴이다 뭐 이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조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를 만들어갈 때 an 더하기 3분의 an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2니까 그렇죠? 얘가 3분의 2가 돼서 여기 안에 0이 돼야 돼 이 소리인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수열이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이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나, 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만약에, 쌤, AN이 수렴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은 뭐 하는 게 좋긴 한 겁니다. 알겠죠? AN이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답은 1 나와야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아닐 것이고. 두 번째, 진동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뭐 그런 기준으로 두 가지는 삭제시키고, 어차피 발산이라면, 무한대로 발산이냐, 진동 발산이냐, 라는 두 가지 그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면 1이 맞고, 진동이라면 답이 안 나온 게 맞는데 답이 있다는 건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논리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N이 수렴한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물론 뭐 상황적으로 뭐 이런 질문이라면 수렴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N이 무한으로 할 때 A는 수렴한다면 대입해라. X 플러스 3분의 X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뭐 답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런 성질에 기인한 문제지만 알겠죠? 저 성질은 크게 뭐 확장되게 사용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무한급수가 수렴임이 나왔으면 그 안에 A는 수렴임을 0으로 가면 알겠죠? 항상 신경 쓰고 있어라 정도고요. 거기에 이제 쌤이 아까 등비수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등비라는 멘트를 줬는데 이것만 들리는 친구들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알겠죠? 그 뒤로 자꾸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성질 상황은 다른 걸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등비라는 그 수열에 대한 명확함이 나왔다면 그건 계산 문제고 알겠죠? 그렇지 않는 환경에서의 무한급수 성질 문제라면 그 영어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1단원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 또 올해는 많이 거론이 많이 될 만한 마지막 유형은 무한 등비급수 도형 관련 문제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 스토리가 되게 긴 역사를 갖기 때문에 매년 내다가 이제 한번 안 나오는 해에 쌤이 이제 그 수능 보고 온 친구들한테 많이 혼났죠. 내가 왜냐면 훈련을 많이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뭐 수능이 안 나와버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뭐 힘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왔었거든요. 얘네들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기출 쌤 그래서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2022년도에 한번 출제했다가 2022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원을 같이 넣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6월이나 9월에 한 번쯤은 비춰주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기출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9월에도 되지 않는다면 글쎄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놈이 이제 뭔지는 다 아시죠? 이게 여기서 유형은 얘도 유형이죠. 그러면 무한 1단원에서 뭔가 개념적인 정리라고 그 툴을 잡는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유형은 두 개만 잘 체크해서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그 두 개라는 건 아까 했던 무한등비 수열과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요건 뭐 어떻게 짜든 3점짜리를 벗어나진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 놈이죠. 무한등비 급수 도형 관련 문제인데 뭐 요 놈은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잘 해보라고 알겠죠. 왜냐면 이런 게 이제 뭐 내가 나와 이거 안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요. 안 나와 안 해도 됩니까? 버릴까요? 막 이런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준비해야죠.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뭐 상황은 아시죠? 뭐 툴은 이렇죠. 도형이 점점점 줄어들지. 이 틀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알겠죠. 도형의 크기가 어떻게 있는데 어떤 같은 짓을 반복을 하죠. 도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에 여기서 생기는 도형들의 넓이들의 합을 구해라. 뭐 길이들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구조죠. 알겠죠? 이미 얘가 풀이 방향성이 무한등비 급수로 감을 이미 알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은 도형적 해석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럼 결국 우리들은 초항이랑 공비만 잘 구해내면 되는 건데, 그죠? 뭐 초항이야 뭐 그냥 뭐 첫 번째 데이터를 잘 보고 구해야 되겠죠. 초항을 구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도형을 다루는 능력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도형 관련 문제를 푼다는 건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이 도형 해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가 뭡니까? 닮음이죠, 닮음. 그러니까 닮음비를 많이 써가면서 뭔가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도 선생님이 왜 우리가 오늘 이제 원 안에 들어있는 거죠? 뭐 기울기를 통해 쓰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부어서 나도 닮음비를 썼는데 알겠죠? 이런 닮음 보는 구조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보통 잘 나오는 게 뭐 직사각형에서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전 기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1대2야. 1대2를 짜줘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1대2면 루트 5야. 그러면 이게 도형을 보는 눈에서는 제일 먼저 보일 게 얘도 1대2라면 얘도 1대2대 루트 5고 1대2대 루트 5고 1대2대 루트 5죠. 뭐 t, t 잡고 싹 돌려버리면 길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 기본 장착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도형이 딱 펼쳐지면 닮음이네? 들어가는 여기 약간 이제 기본 구성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원이죠. 원이 나왔어. 그럼 일단 중심에서 이어야지. 어디를? 접점, 교점, 수성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 자세가 가장 기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꼬아내면 수론과 연결식으로 갑자기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게 좀 볼 때되긴 하죠.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건 또 마찬가지 기본기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도형을 통해서 초항 잘 잡아내고, 그죠? 그나마 공비 잡는 게 센스긴 해요. 알겠죠? 공비를 잡을 때 꼭 두 번째 항에만 집착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직은 너무 초반 단계, 알겠죠? 이런 문제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두 번째 항에 집착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두 번째 도형에 집착을 하죠. 요 단어가 다름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많이 풀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 얘가 말하는 두 번째 항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항에 끼어있는 도형에 집착을 해야지.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도형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길이비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죠. 쌤은 이렇게 쓰는데 옆에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이 결합되어 있는 그 도형에 관측을 해서 그 도형이 줄어드는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 그 길이비가 나와버렸으면 넓이비는 뭐 제곱배가 될 것이고 부피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이 제곱배가 사용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얘가 개수 증가를 진행하고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정도. 그죠? 보통 이 무한등비급수 문제 기출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개수 증가에 출연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만 딱 만들어서 이제 뭐 하나 더 주고 첫 번째 초항 잡아내고 길이비 체크해서 넓이만 제곱하고 길이면 냅두고 공비 잡았고 초항 잡았으니까 뭐 1-r분의 a 때리면 답이 나오겠지. 이런 구조 가다가 심심한 거야. 도형에서 어렵게 만드는 빡세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도형이 한 개 딱 나오고 그 다음 그렇게 줄어든 거 3분의 1배로 줄어든 도형을 2개를 주죠. 두 번째 아이. 그 다음 4개를 주죠. 그 다음에 8개를 주죠. 뭐 이런 식이죠. 그냥 도형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비에 영향을 받는 거지.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 구조죠. 얘는 구조마다 충분해요. 거기 뭐 디테일을 굳이 파악해서 뭘 들여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도형이 있어. 얘가 A1 나왔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넓이가 한 9분의 1 된 도형을 2개를 짜준 거예요. 이 둘의 도형이 합이 A2인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넓이가 9분의 1인 도형을 몇 개 짜줘? 4개를 짜줘요. 4개. 도형이 비슷한데. 짧게 그릴게요. 4개를 짜주는 거예요. 얘가 세 번째 아니고 이런 식인 거죠. 알겠죠? 이 개수 증가형의 구조가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그럼 결국 이 넓이가 초항인 거고 얘가 공비가 넘어갈 때 원래 넓이비는 9분의 1배였다면 그런 게 2배로 나왔으니까 공비 자체가 9분의 1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공비에 곱해지는 역할을 하면 된다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쌤이 오늘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예를 들면 이제 86번. 요거는 쌤이 과제로는 한 2문제씩 드리면서 진도를 빼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뭐 이렇게 몰아치면 머리도 아프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한 2개씩만 한 타임마다 드리면서 뒤에 진도 빼겠습니다. 86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짜증나는 게 문제가 기니까 그죠? 이 문제 읽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꼼꼼히 읽으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이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물론 그게 글을 조금만 읽어도 그림에서 너무 잘 설명되어 있다 판단되면 생략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잡혔으면 마지막은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초항 갖다 장난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당연히 얘가 초항인데 문제에서 두 번째 항을 초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나왔던 적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림상 보여지는 초항이 얘가 말한 초항이 맞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 정도만 신경 쓰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게 이제 개수 증가형인 거죠. 그죠? 뭐 그림마다 알 수 있는 게 색칠이 한 개 되어 있고 그 위에 뭔가 줄어든 2개의 도형이 생겼고 그 위에 4개가 생겼고 그 다음 8개가 생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수 증가형이 되겠지. 그리고 너무 옛날 얘기라 뭐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도형 관련 문제에서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처음에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 무한급수 문제에서. 알겠죠? 그럼 애들이 이게 다 등비수열 문제인 줄 알고 막 들이대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그냥 AN의 식을 구해서 무한급수 풀어내는 문제가 또
그런 적도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반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등비 수열에 딱 깡창이 되려면 무조건 비율 관계, 개수도 비율로 늘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이상하게 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걸 체크해보면 86번입니다. 자, 이거 한 개만 풀고 쌤 넘어갈게요. 원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쌤이 뭐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얘가 지금 A, B가 지름이네요. 지름이 2인 상태의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반지름 1인 거죠. 반지름 1인 상태의 원이 있는데 얘가 도형은 좀 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게 좋죠. 이렇게 4분원을 그은 상태에서 여기에 원을 잠시만요. 내 말을 먼저 따라가는 게 낫겠죠. 다시 할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성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하나만 정확히 풀어봅시다. 이 상태에서 원 O를 중심을 지나고 A, B와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개의 한 점을 C라 하자. 이 뭐 그림 읽고 글을 읽고 해결자 안 되면 그림 보시면 이해되죠. 가운데의 C라고 하나 봅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C를 중심으로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원의 외부와 원 O의 내부의 공통 부분인 이런 모양의 도형의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식의 원을 그렸다. 그래서 여기 넓이를 색칠한 도형을 R1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가 뭘 했냐면 뭐 그림 이제 읽어보시면 그림으로 파악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접한 원을 그린 거죠. 그죠? 두 개 그린 거. 이거나 이렇게 해놓고 이 짓을 또 했다 이 말이지. 그렇죠? 또 그리고 또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요 정도 그림이면 이제 필요한 건 다 나온 거죠. 왜? 이 색칠한 게 아마 초항이 될 것이고 물론 끝을 확인해 볼 필요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원의 반지름만 잡아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 잡으면 큰 원의 반지름과 이 짓을 한 번 했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이 잡히면 길이비가 나올 거니까 그걸로 모든 거 파는 짜지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항을 구하려면 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요 넓이 일단 반원에서 요걸 빼야죠. 그죠? 그래서 쌤들은 복잡할 때는 그림을 그냥 그리는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항은요 반원이 이렇게 있어. 반원. 반지름 1인 반원. 그렇죠? 여기서 빼야지. 뭘? 요렇게 생긴 활골이라고 활골. 활골 빼야죠. 이해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그냥 구해버릴까? 파이 알죠?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에서 빼야죠. 요 활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야죠. 맞습니까? 그죠? 그때 이 삼각형은요 얘가 직각 이등변일 것이고 반지름이니까 45도, 45도, 45도 직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그리면 요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 이렇게 직각 2분의 파이인 부채꼴에서 2분의 파이짜리 직각 이등변상에 빼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쌤 초항이 헷갈릴 때는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편이긴 해요. 그건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요 길이 필요하겠죠? 반지름 1이니까 1 루트 2 그죠? 여기는 반지름 루트 2 요 루트 2 이 정도면 우리가 넓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쵸? 구해주면 2분의 파이에 가로하고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예우 곱하기 2니까 1 삼수하시면 뭐 날아가서 2분의 파이 날아가고 1 초항은 1 그죠? 초항은 9 그치? 아까 쌤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도형에 집착하라는 건 얘가 여기다가 뭔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요건 지울게요.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접하는 요 원의 반지름이면 충분하죠. 왜냐면 큰 원의 반지름 1인데 이 짓을 한번 딱 했을 때 생기는 그 반지름을 안다면 길이비가 잡혔고 내가 보는 넓이니까 넓이비를 구하고 그러면 공비가 될 수 있겠죠. 아 얘는 개수 증가면이었지. 2배 주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봐. 초항은 구한 거고요. 뭐 초항은 여러분도 이제 구조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 반지름이야. 그러면 원에 개입된 반지름 당연히 뭐 아까 얘기했죠. 이어라 저거라죠. 여기 중심 있잖아. 큰 원. 그죠? 여기 중심 있잖아. 여기 아까 딱 기본 체크할 만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원을 이렇게 다뤄야지라는 그 기본기를 형성해 줄 만한 문제입니다. 얘 둘을 잇는 건 당연하고요. 접점을 잇는 건 당연하고요. 직각.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이 1이죠. 그러니까 쌤이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4분원 도 원의 일부고요. 이 원도 원이니까 이 중심과 이 중심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는 것 자체는 풀이를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죠. 여기에 선을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이 파란 선은 기본이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의 선을 그어서 뭔가 밝혀내고 잘했는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긋는 완전 기본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알겠죠? 이것도 안 긋고 이 원을 다루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얘가 1이고 내가 볼 반지름이니까 얘는 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1-r 되겠죠. 여기 1이고 반지름 r이니까 여기 r이잖아. 그래서 r이 그죠? 이렇게 하면 되구나. 여기 이은 r은 많은데 이렇게 아니면 뭐라 얘기할까? 여기 45도겠죠? 어쨌든 r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 루트 2를 띄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발견되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똑같아. 여기를 밝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그은 파란 선이 당연하다라는 거를 이제 공감이 되고 있냐라는 게 핵심일 뿐인 거고 그 뒤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런 거 잡아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을 기본이 그런 거고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쌤 고등학교 도형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쌤 느낌이 그래요. 이런 원을 기점으로 중심과 접점, 수선 이거에서 뚫리는 문제를 못 푸는 거는 훈련 부족이고 접근이 잘못된 거겠죠. 그 외에 약간 특이한 선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 기대서 뭔가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생소하니까 그건 이제 뒷머리에 가질 필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닮음이나 원을 짜서 푸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이한 케이스를 그릴 수 있다. 알겠죠? 필요한 뭔가 좀 유명한 선이 아닌 특이한 선을 요구하는 문제나 그런 공식들의 기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뒷머리에 하고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얘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1대1 대 루트 2니까 1-r이 얘한테 루트 2 곱한 거니까 루트 2r. 선생님 이렇게 잡을게요. r 넘기면요. 1은 루트 2 플러스 1r 이 될 것이고 r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유리한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 반지름이 1이었고 두 번째 반지름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그죠? 길이비가 뭐다? 길이비가 얘다. 얘가 길이죠. 그죠? 얘한테 곱한 게 될 거니까. 그쵸? 그럼 길이가 얘인데 내가 지금 더하는 게 길이야 넓이야? 넓이. 넓이비는 뭐야? 얘 좋게 하죠. 루트 2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되겠죠.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개수 증가형이야 기본형이야? 개수 증가형이죠. 2배씩 늘고 있잖아. 넓이가 이만큼 변해서 2배로 늘었잖아. 원래 한 개는 2개 됐으니까.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2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공비, 얘가 초항.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식은 좀 들어 보이는데 잘 마무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훈련을 알겠죠? 이 문제 토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문제만 우리는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쌤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그쵸 화두가 될 만한 얘기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기출을 같이 체크해 보시라고 거기에 다 잘 박아놨으니 너네가 보시고 이렇게 기출돼서 최근 기출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기출되고 있었구나 정도를 우리 교재로만 비교해도 최근 기출은 다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기출되지 않은 해라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기준을 얘기해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2021 수능 선생님이 기재하는 기준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수학 공부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1 수능이라는 건요 2021 학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도는 2020년도 11월에 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원 기준이 달라서 2021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2021년도에 본 그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칭을 시키려면 2021년도 평가원이 나왔고 2022 수능이라고 딱 찍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해에 보여주고 수능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혹시 기출 분석을 해보고 싶은 친구도 있다면 최근에 최근 연계는 쌤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본인이 잘 파악해서 보시면 보통은 평가원에서 한번 비춰주고 기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쓰셔서 대비하는 것도 아니면 좋지 않죠. 무조건 대비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경 써봐라 정도로 관심들이 많아서 내가 미리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보라고 내가 체크해놨으니까 알아서 잘 체크해보세요. 자.
자, 해서 뭐 수요 역학은 이 정도면 뭐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번 주 숙제는 되겠지만 잘 풀어주시고요. 무한능력 우선 두 문제만 푸는 걸로 알겠죠? 그렇게 다 끊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2단원인데 자, 여기 타이트하게 빼야 우리 후반부에 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세금 기출은 풀었겠지만 미분 적분으로 빨리 우리가 다 달아야 거기서 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일단 봅시다. 앞부분도 뭐 무시할 수 없으니. 자, 넘어가서 이제 그 극한으로 들어가면요. 또 크게 뭐 두 가지 파트죠. 그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전에 사전 지식을 좀 가르칩니다. 사전 지식이라 함이 일단 삼각함수인데 우리가 삼각함수에 들어가면 필기들은 돼 있을 거니까 동그라미 쓸게요. 이 삼각함수가 여기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와서 뭐 교육 과정상으로 얘기한다면 뭐 시컨트와 코시컨트와 코탄젠트를 또 정리를 하고 여기 첫 번째 또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뭡니까? 삼각 공식. 그죠? 이제 첫 번째가 덧셈 정리. 쓰면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은 복습 정도로 하시고. 그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걸 이제 산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사코 플러스 코사 뭐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코 마이너스 코사 그죠? 공식이야. 뭐 혹시 가물한 친구 있으면 혼나야겠는데 뭐 점검하시고 노트 보시고 그렇죠? 코사인 코코 마 사사 뭐 코사인 코코풀 사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탄젠트 네. 1 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사인은 여기가 부호가 같이 가고요. 뭐 내가 외울 때는 그게 헷갈려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가죠. 뭐 이렇게 뭐 자기만 틀이 있으면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암기니까 그렇죠? 분자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위주로 외우긴 했는데 1 마이너스 탄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다 뭐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리듬을 넣든 나는 리듬을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건강하기 때문에 리듬을 많이 넣었습니다. 즐기면서 이렇게 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알아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암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배각 정도는 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삼각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뭐 교육과정이 아닌 걸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 친구들 쓰면 좋고 알겠죠? 당연히 쓰면 좋은 거니까 알겠죠?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얘도 같은 개념이긴 해요. 알겠죠? 배각도 공통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배각 많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평가원이신 알겠죠? 하지만 배각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편한 환경은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집 문제는요 이게 그런 거예요. 문제집 문제는 배각을 써야지만 뚫리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집이 아닌 교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수특이랑 소환이야. 왜? 그거는 교육과정이 평가하잖아. 감수를 하잖아.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EBS에서 촬영 중이라 내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아무도 안 보이지만 뭐 자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능특강 수능완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나왔나? 교과과정이 맞나? 수능특강과 수능완산 확인해봐. 거기 없는 거 맞을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분이 애매한 물론 뭐 나도 그러면 되는데 애매한 친구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또 생각해보기 탐구해보기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여러 종 교과서에 비교하면 특정 교과서에 들어있지만 또 특정 교과서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탐구해보기나 이런 생각해보기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마다 색깔을 띠기 때문에 배각이 보통 거기 들어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 이게 이제 그 교과 범위에 있다 보면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각은 좀 잡아놓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 그 사설 문제나 이런 것도 만날 수는 있기 때문에 알겠죠? 또 그 배각을 쓰라고 낸 문제는 아니지만 배각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코사인 EX 뭐 이건 이 사코가 되죠. 증명은 사인 x 더하기 x를 그죠? 덧셈 정리 치시면 나옵니다. 알겠죠? 뭐 증명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 증명을 살리면 사인 3x도 구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사인 x 가지고 사인 x 잡고 x와 2x 덧셈 정리 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구할 수는 있으나 굳이 질문하진 않는다 알고 보시면 되고요. 코사인 EX 마찬가지야. 코사인 x 더하기 x로 여러분 덧셈 정리 치시면 알겠죠? 코제곱 마이너스 사제곱이 나오긴 합니다. 요거는 좀 효용도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때려 넣어서 1 마이너스 2사 제곱을 쓰기도 하고 뭐 코사인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요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코제곱을 집어넣어서 2 코제곱 마이너스 1을 쓰기도 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뭐 쓰면 좋을 때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이게 꼭 필요한 문제는 만나진 않을 거다. 뭐 근데 그게 문제지 문제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쌤들이 편집한 교재에서 내가 발견을 못해서 넣어놓고 그냥
교재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교육과정 아님을 알면서 풀어주면 되고요. 반각 같은 경우는 뭐 쌤 생각에는 거의 뭐 그냥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효용성조차도 쌤 생각에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내 입장에서는 효용성조차도 의미가 없는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똑같은 거야. 반각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뭐 좋은 거고 그렇잖아. 근데 뭐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친구들은 굳이 알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반각은 뭐 그닥 효용성 높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몰라도 그만이니까 얘 정도만 추가로 체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면 메인은 당연히 여기죠. 쌤 나오는.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뭐 기억을 할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여기 뭐 한 40페이지에 몇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풀어오시면 그거 가지고 공식 보고 적용해서 풀어보시고 옛날 그냥 추억 살리면서 점검해 보시는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거죠. 두 직선 사이의 각. 두 직선 사이의 각.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거 있잖아. 직선 두 개 주고요. 이 각이 뭐 세타인데 뭐 샬라샬라샬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문제야? 탄젠트 덧셈 정리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미정 파트에서 이런 직선사의 각에 관심을 갖는 파트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선사의 각 보자마자 그냥 탄젠트 덧셈 정리에 끼워 맞춰 푸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마찬가지 교육과정을 또 잘 숙지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두 직선 나와가지고 또 이걸 또 어떻게든 막 도형으로 짜가지고 풀는 친구가 있는데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능력을 갖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들이 요구한 게 당연히 이쪽일 건데, 알겠죠? 그걸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2차적으로 가는 거는 인정이지, 알겠죠? 뭐냐면 여기 사이에 각에 관심이 있어? 아마도 보겠죠? 어딘가에 X축을 끌고 올라와서 이걸 공식으로 짠 친구들은 뭐 상관없고요. X축을 끌고 올라오시면 우리가 X축의 양의 방을 기준에서 얘를 알파로 잡으면 요놈의 기울기가 뭡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베타로 잡으면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탄젠트 값을 얻는 게 더 쉽죠. 왜? 탄젠트가 나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여기 사이에 껴있는 세타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놈의 덧셈론을 통해서 1 플러스 탄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요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기는 또 자기 골격에 갇혀있는 친구도 있을까봐 다양한 얘기의 시각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나는 이제 이 직선의 모양이 흡사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만나도 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풀긴 하고요. 알겠죠? 그림을 봐야지 보이는 친구들은 뭐 그림을 안 보고 막 푸는 친구들은 뭐 상관없고 알겠죠? 그림을 보거나 그냥 바로 푸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모양을 정확히 잡을 필요는 없고요. 대충 편하게 때려서 이걸 구하시고 나서 얘의 이 값을 뭘로 판단하면 돼? 부호로 판단할 수 있죠. 부호로 뭘 판단할 수 있죠? 이걸 때렸는데 플러스가 나왔어. 어떨 땐 마이너스 나왔어. 그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죠. 예각이냐 둔각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어차피 직선을 깔끔하게 그리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직선사의 각을 잡으면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어야 돼. 왜? 그게 또 모호하게 돼버리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분리해서 답이 여러 개 나오면 부족할 거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직선사의 각을 구하면 여긴지 여긴지를 정확히 그리고 풀었어? 그러면 뭐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식으로 들어갔어? 그림을 막 그리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신경 써야죠. 뭘 신경 써야 돼? 부호 관계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왔으면 어차피 두 직선은 각이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예각 쪽을 구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결과가 마이너스 나왔어. 이거는 특이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마이너스 나왔으면 내가 예각을 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둔각 쪽을 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두 직선 사이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예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탄젠트 요 세타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야. 그럼 답에다 뭘 쓰면 돼? 3을 쓰면 되는 거죠. 왜?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렸다면 부호만 다를 거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랑 같아? 변환치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와 같기 때문에 예각의 탄젠트와 둔각의 탄젠트는 부호만 다르면 이미 인지해서 그죠?
산수로 들어간 다음에 결과가 나왔어. 걔가 문자의 구호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걔가 숫자 답이 나왔어. 플러스가 나왔어. 얘가 구한 것만 보지. 마이너스 나왔어. 둔각을 구했나 보지.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값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게 공식 적용하고 요 사이가 구하는 버전까지만 쌤이 숙제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도 문항수가 좀 되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가운데 비었기 때문에 아, 그렇네. 되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빡세 문제 살짝 껴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그 삼각함수 파트에 대한 공식 적용까지 혹시라도 공식 가물가물한 친구들은요 공식 보면서 푸시고 알겠죠? 빨리 외우시고 푸시고 13번에 기하문제 있어요. 아 13번에 기하문제 있다고요? 13번에 토론 문제 있어요. 잠깐만요. 이제 뭐 말아야 돼. 잠깐만 알겠습니다. 기합이. 나 기합 모르는데. 그러네요. 일단 113번은 네 제껴주시고 이런 경우 하는 게 있죠. 쌤이 인척 캐치하는 거 끝나 봅니다. 113번은 뭐 기아가 좀 이렇게 또 추억팔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프로시면 개별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개별 대응해드리고 풀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뭐 여기까지 숙제까지 아닙니다. 지금 숙제는 109번까지 자 정확히 번호를 적어드릴게요. 헷갈릴까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57번부터 자 57번부터 88번까지가 되겠네. 무한정 그리고 두 문제 얹었어. 복수만 하시고 그리고 삼각함수 공식만 체크해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활용 쪽으로 들어가게. 99번부터 112번까지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봐봐. 이게 공부계획, 수학 공부계획 따실 때도요. 여러분 제일 영리한 거는 밸런스입니다. 알겠죠? 밸런스를 관심 두셔야 돼. 이 수험수투랑 미적을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고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배하시고 물론 그 기본이 단단한 파트는 시간을 줄여도 되겠지. 그런 경우는 좀 센 문제로 뭐 이제 고난도 풀고 있는 친구들은 그쪽에 뭐 세게 잘 훈련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긴 하지만 알겠죠? 밸런스 유지하시고 과목 배분 잘 하시고 알겠죠? 거기에 더 넓게 보면은 다른 과목들 특히 탐구 공부에도 신경 쓰시고 알겠죠? 한쪽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빠지면 안 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